혹시 여러분,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신가요? 집값은 올랐는데 정작 손에 쥔 현금은 없고 노후가 막연히 불안하기만 한 요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아니 50년 후까지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담은 약속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비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돈이 흔해지지 않고 돌지 않는 겁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작 그 집을 팔 수도 없고 월세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경제 전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게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은 10억짜리인데 매달 쓸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부동산 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산가 같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없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자녀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한 분이 쓴 책 제목이 임계장 이야기였습니다. 임계장이 뭔지 아십니까?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입니다. 이분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막내 자녀가 갑자기 대학원에 가겠다고 한 겁니다. 문제는 노후 설계에 석박사 등록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결국 이분은 자녀의 학비를 대주느라 안정적인 노후 대신 생계형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필수로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 부모님 노후 준비돼 있어? 충격적이지만 현실입니다. 자녀 둘이 결혼하면 4명의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그분들의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40대와 50대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은 부모 스스로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고 버티다가 손을 벌리는 것보다 당당하게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노후가 도대체 얼마나 길까요?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듣긴 하지만 실감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00세가 넘으신 분이 약 8,800명 정도 됩니다. 적어 보이죠? 하지만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 8,800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1980년생의 경우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 100세, 여자 102세입니다. 그리고 최빈 사망 연령, 그러니까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가 92세라고 합니다. 52세쯤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40년입니다. 직장생활 한 기간만큼 또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긴 시간을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뭘 하고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까지 모두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법을 찾아봐야겠죠.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노후에 목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5억, 10억. 사람들마다 답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중요한 건 목돈이 아니라 매달 흘러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곳간에 쌀 10가마니가 있습니다. 매일 거기서 한 숟가락씩 퍼 먹어야 합니다. 곳간이 먼저 빌까요? 내가 먼저 갈까요? 대부분 곳간이 먼저 빌 거라고 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없어질까봐 무서워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10억을 통장에 쌓아둔 80대 어르신들이 거지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너무 무서워서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는 거죠. 반대로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퍼내도 다시 물이 솟아납니다.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노후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돈을 쌓는 곡간형 사고에서 벗어나 매달 일정액이 꾸준히 들어오는 우물형 소득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금입니다. 그런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서울은 월 350만 원, 전국 평균은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투자소득까지 합쳐서 우물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절세계좌인 ISA, IRP, 연금저축 같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금은 줄이고 복리 효과는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실 겁니다. 여기서 주택연금이 등장합니다. 55세 이상,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70세 기준으로 시세 1억당 월 3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이면 월 150만 원, 10억이면 300만 원입니다. 돌아가신 후 집값에서 받아간 금액을 빼고 남으면 자녀에게 가고 모자라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물려주겠다고 버티다가 돈이 없어서 자녀에게 손을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용돈을 주겠지만 계속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서로 욕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싸우고요. 차라리 깔끔하게 내 집은 내가 쓰고 갈게. 남으면 네가 가져가고 모자라도 내게 청구 안 해. 라고 선을 긋는 게 부모 자식 간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외곽 지역의 빌라나 농가주택처럼 앞으로 거래가 어려운 집을 가진 분들은 주택연금이 사실상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외곽주택은 점점 공동화될 겁니다. 자녀가 상속받아도 팔지도 못하고 월세도 안 나가는 애물단지가 될 뿐이죠. 그럴 바에야 지금 감정평가 받아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이제 또 다른 우물을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바로 일입니다. 은퇴했는데 또 일을 하라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의무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소득도 벌고 사회적 역할도 갖고 소일거리도 되는 그런 일입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직무를 단순히 월급 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그 직무가 퇴직 후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황금 티켓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학교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5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경험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가? 다양한 직무 경험은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는 티켓이 됩니다. 둘째, 전문성입니다.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능력이 있는가? 셋째, 성과 증거입니다. 전문성을 입증할 대표적인 실적이 있는가? 넷째, 교육과 노력입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자격증을 땄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다섯째, 추천인입니다. 나를 불러줄 사람, 추천해줄 사람이 있는가? 이 5가지가 모두 이력서에 담겨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력서는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회사 다녔다는 스펙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그걸 위해 어떤 공부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력서를 최소 1년에 한 번은 업데이트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만 할 줄 알고 노는 법을 모르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여가 활동 1위가 뭔지 아십니까? TV 시청입니다. 젊었을 때 일만 하다 보니 놀 줄을 모르는 겁니다. 노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취미 활동도 미리미리 개발해두지 않으면 은퇴 후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하루하루가 공허해집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은 이미 80세 이상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1%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똑같은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70세 남성의 취업률이 46%나 됩니다.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이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건강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건강 정책의 방향을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의 예방관리로 바꿨습니다. 프레일 체크라는 걸 하는데 병을 찾는 게 아니라 일상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걷는 보폭이 줄었는지, 씹는 힘이 약해졌는지, 혼자 외출하는 횟수가 줄었는지 같은 사소한 변화를 점검해서 미리 대응하는 거죠. 동네마다 건강살롱이나 지역 지원센터에서 함께 모여 체조하고 수다 떨면서 관계도 맺습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종활이라는 문화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삶의 마무리를 설계해두는 겁니다. 아플 때 어디까지 치료받을지, 돌봄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재산과 집은 어떻게 정리할지, 마지막 순간을 어디서 맞고 싶은지까지 미리 결정해두는 거죠. 80대 중반이 되면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전에 준비해두지 않으면 선택권이 가족이나 제도에 넘어가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계 자산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를 불러주는 곳,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자리,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노후의 안정감이 극대화됩니다. 작더라도 내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 하나,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자리 하나를 지금부터 만들어두는 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반대로 자산 가격은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는 미국 SP500 같은 우량지수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농산물도 자급자족하고 해상수로를 장악하고 있고
1차 산업부터 하이테크까지 모든 산업이 탄탄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리스크가 훨씬 적습니다. 다만 모든 돈을 다 투자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자산의 10에서 20%는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든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금이 있으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투자를 잘한 사람들을 보면 약세장에서 피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한 번씩 두들겨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할 때 강하게 올라가는 사람은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80에서 9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위험합니다. 황혼기쯤 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을 반반 정도로 맞춰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으려면 분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은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평생 현역입니다. 소일거리라도 좋으니 꾸준히 일을 하고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돈만 많이 모으는 게 답이 아닙니다. 쓸모있는 존재로 남는 게 답입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일, 관계, 여가까지 모두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40대는 생애 설계를, 50대는 자산 구조 조정을, 60대는 실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목돈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자녀에게 짐이 되지 말고 당당한 부모로 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반격입니다.